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 맛도 있고 단백질도 풍부한 이 식품을 두고 수십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붉은 고기가 심장병과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인류가 수백만 년간 먹어온 식품이 왜 갑자기 나쁘냐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분들은 더 혼란스러우십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리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붉은 고기는 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공학 박사로서 수십 개의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붉은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가공육과 신선육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위험을 최소화하는지 숫자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먹어도 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붉은 고기의 정의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붉은 고기는 포유류에서 얻는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가 해당됩니다. 근육 내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닭고기,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생선은 백색육 또는 별도 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육과 가공육입니다. 신선육은 가공 처리 없이 자른 고기 그 자체입니다. 정육점에서 사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입니다. 가공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발효시키거나 화학 방부제를 첨가해서 보존성과 맛을 높인 제품입니다. 소세지, 베이컨, 햄, 핫도그, 살라미, 육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WHO의 발암물질 분류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입니다. 담배, 알코올, 성면과 같은 분류입니다. 가공육이 여기에 속합니다. 2A군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신선 붉은 고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발암물질 분류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지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A군에는 붉은 고기 외에도 교대 근무, 고온의 튀김 요리, 미용실 근무도 포함됩니다. 분류 자체가 위험 크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대장암 위험 증가입니다. 국제암 연구소의 분석에서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신선 붉은 고기 100g 추가 섭취 시에는 약 17% 증가합니다. 18%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 위험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인의 대장암 평생 발생 위험이 약 5%라면 18% 증가는 약 5.9%가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위험 증가는 약 0.9%포인트입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보고됩니다. 포화지방,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이 LDL 콜레스테롤 증가와 혈관 염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고기와 건강에 관한 연구들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관찰 연구입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동시에 채소를 적게 먹거나 운동을 덜 하거나 흡연율이 높거나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다른 요인들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둘째, 최근 대규모 연구들이 기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9년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인 애널스 오브 인터내셔널 메디슨에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표는 의학계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영양학 권고안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분야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요리 방법과 식단 전체 맥락이 무시됩니다. 붉은 고기를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올리브유, 생선과 함께 적당량 먹는 것과 가공육과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과 함께 과도하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건강 영향을 미칩니다. 붉은 고기 자체만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붉은 고기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은 신선육보다 훨씬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2020년 유럽 역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신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 증가는 주로 가공육에서 나타났습니다. 신선 붉은 고기의 적정량 섭취에서는 위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훨씬 작았습니다. 왜 가공육이 더 위험할까요?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공육이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된 핵심 이유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대량의 소금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혈압을 높이고 신장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각종 첨가물, 발색제, 보존제가 추가됩니다. 이 복합적인 화학 물질의 조합이 신선육에는 없는 추가적인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훈제와 고온 가공입니다. 훈제 처리 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은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가공육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먹어도 될까요? 주요 국제기관들의 권고량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협회의 권고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주당 500g 미만으로 제한하고 가공육은 섭취를 최대한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500g을 한 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0g에서 170g이므로 주 3회 정도에 해당합니다. 미국식이 지침입니다. 붉은 고기를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인정하되
가공육을 줄이고 신선육도 적정량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섭취를 현재 유럽 평균보다 줄일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가공육의 경우 최소화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권고입니다. 붉은 고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가공육은 거의 먹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실용적 기준이 나옵니다. 신선 붉은 고기는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150g에서 200g 이하. 이 범위 안에서의 섭취는 건강한 성인에서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 과학의 주류 입장입니다. 가공육은 주 1회 이하, 가능하면 더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공육은 특별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50대 이후에는 붉은 고기 섭취에 대해 특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50대 이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입니다. 붉은 고기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핵심적인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50대 이후 단백질 섭취에서 붉은 고기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공급원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주간 단백질 공급원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생선과 해산물을 주 3회에서 4회 드십시오. 연어, 고등어, 참치, 조개류가 포함됩니다. 닭고기를 주 2회에서 3회 드십시오. 신선, 붉은 고기를 주 2회에서 3회 드십시오. 달걀을 매일 1개에서 2개 드십시오. 두부, 콩류, 견과류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완하십시오. 이 구성에서 붉은 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의 일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매일 붉은 고기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섭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막되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직화로 태우거나 바싹 익힐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들입니다.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화보다 찜, 삶기, 오븐 구이를 선택하십시오. 마리네이드를 사용하십시오. 허브, 마늘, 레몬즙, 식초를 사용한 마리네이드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생성을 최대 90%까지 줄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검게 탄 부분은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의 설포라판이 붉은 고기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늘, 양파, 파프리카를 함께 요리하십시오. 한국의 쌈 문화처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셋째, 지방 부위 선택에 주의하십시오. 같은 소고기라도 안심이나 등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와 삼겹살,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칼로리와 포화 지방 함량이 크게 다릅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지방이 많은 부위는 특별한 경우에 드십시오. 넷째, 붉은 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코올과 붉은 고기의 조합은 발암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이 붉은 고기의 발암물질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험과의 관련성이 보고됩니다. 붉은 고기를 먹는 날은 음주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위험성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을 위해 붉은 고기의 중요한 영양적 이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햄철입니다. 붉은 고기의 철분은 햄철 형태로 존재합니다. 햄철의 흡수율은 15%에서 35%로 식물성 비햄철의 2%에서 20% 흡수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빈혈 예방과 치료에 붉은 고기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계 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붉은 고기는 B12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아연입니다.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합니다. 붉은 고기의 아연 흡수율은 식물성 식품보다 높습니다. 네 번째는 크레아틴입니다. 근육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크레아틴이 붉은 고기에 풍부합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충분한 붉은 고기 섭취는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특히 50대 이후 빈혈 예방, 근감소증 관리, 면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현명하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인 한 주에 붉은 고기 몇 번 드시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 붉은 고기의 적정 섭취량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150g에서 200g입니다. 주간 총량으로 500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 암 연구 기금의 권고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먹는 신선 붉은 고기는 건강한 성인에서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가공육의 적정 섭취량입니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십시오. 주 1회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가공육은 신선육과 다릅니다. WHO의 일군 발암물질 분류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50대 이후 추가 권고입니다. 붉은 고기를 단백질 공급원을 전부로 삼지 마십시오.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와 번갈아 가며 드십시오. 이것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붉은 고기의 위험은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습니다. 신선 붉은 고기는 주 2회에서 3회, 500g 이하, 가공육은 최소화, 채소와 함께 태우지 않고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과 번갈아서 이것이 현재 과학이 말하는 가장 균형 잡힌 답입니다.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는 알고 드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나 변 색깔 변화가 생기거나 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그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1편으로 대장암 초기에 나타나는 대변의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